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부모 자녀의 대화 방법을 진행하게 될 최원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문을 어떨 때 마음의 문을 부모 자녀 간에 열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혹시 여러분들 어떨 때 좀 자녀하고 통한다고 느껴지세요? 나는 어떨 때 자녀하고 좀 통한다.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준다고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안함을 얻게 되고 그럴 때 통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혹시 일어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보통 우리 그런 말들을 하죠.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얼른 씻어. 또 어떻게 씻어? 빨리 씻어. 늦겠다. 또 어떻게 해요? 빨리 먹어. 예, 빨리 먹어. 그래요. 우리 지금 잠깐 말하는 도중에 빨리가 몇 번 들어갔어요? 빨리가 한 20번 들어갔어요? 네, 빨리빨리 노이로제라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오늘 지금 엄마가 빨리빨리라는 말을 나에게 몇 번이나 한 줄 알아요? 몇 번인데? 아니, 그러니까 몇 번인 것 같냐고요. 빨리 말해봐, 빨리. 그리고 빨리 말하고. 어디가? 학교가. 엄마, 오전에 한 거 10번에다가 지금 3번 했거든요. 도대체 엄마, 빨리빨리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해요. 시끄러워, 빨리 가. 14번요? 얼른 가, 빨리. 15번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빨리빨리 노이로제에 걸리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빨리빨리라는 말을 일상에서 굉장히 달고 살 때가 있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아이들이 통한다고 느껴질까요? 우리 엄마는 굉장히 나하고 잘 통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엄마하고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까? 그런데 아이가 또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숙제를 보통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뭐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또 뭐라 그럽니까? 너 또 게임이냐? 또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러다가 또 뭐예요?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오겠다. 너 말이야. 숙제 지도 좀 잘해달라고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전화 왔었거든. 어디 한두 번이니 너 숙제 안 해간 게? 빨리 뭐부터 해? 숙제부터 해. 무슨 배짱으로 게임부터 하니? 자, 그러면은 애가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숙제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제발 근데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빨리 해야 하고 엄마 말을 거의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주고받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걸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럴 때도 우리 엄마하고 잘 통한다? 이렇게 느껴지기는 힘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녀하고 어떻게 되면 자녀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면서도 자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해볼까라는 데에 초점을 두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라는 거는 상당히 수신자 부담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이라고 좋긴 좋는데 누가 사랑이라고 느껴야 돼요? 우리? 받는 사람이. 받는 자녀가 나는 우리 엄마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있어. 존중받고 있어. 이해받고 있어. 하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대화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교육의 대상이기 이전에 먼저 사랑의 대상입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시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아이하고 잘 통한다면은 대화는 표현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화 방법을 배우면 처음에 군화 타령을 하게 됩니다. 말을 좀 멋지게 해보려고요. 애썼구나, 힘들었구나. 그런데 나중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야, 맞아야 되겠구나, 새끼야. 여기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대화 방법은 정말
형식적으로 어떤 그 절차만 밟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진정성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화 방법을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대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참으라는 거잖아요. 저 못 참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화는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참으면 누구를 억압해요? 네, 본인 자신을 억압하죠. 그런데 이 진정한 대화는 나를 억압하지도 않고 상대를 억압하지도 않는 방법이 정말 대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나를 억압하지도 않고 상대를 억압하지도 않는 대화의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대화 방법은 정말 대인관계의 기초, 부모 자녀의 관계는 바로 어떤 기초요?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만나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부모 자격증 있으세요? 아유, 없으세요? 예, 그냥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예. 그런데 우리 보일러 기사도 뭐가 필요해요? 보일러를 넣는데 보일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운전기사도 운전을 하려면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운전면허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소중한 한 생명을 낳고 기르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사실은 부모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모 자격증 있으세요? 라면서 여러분에게 여쭈면서 부모 역할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화 방법을 하는데 일단 부모의 역할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양육이 있죠. 사랑하고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양육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대화 방법이 그냥 너 그렇구나, 애썼구나, 힘들구나, 무조건적인 수용만 간다면은 잘못하면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부모 역할이 함께 따라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때 사랑하고 좀 어느 때 사랑해야 될까요? 아이가 뭔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지치거나 또는 아이가 아니더라도 남편이 힘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떨 때예요? 사랑할 때이죠. 상대가 그런데 어떨 때 가르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편안하지 않는 상태인데 남편이 당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럴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편안하지 않는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죠. 그러면서 아유 당신이나 당신이나 뭐예요? 신문이나 우유에 딸려서 새벽에 오지 말고 이러면서 나도 속으로 따복따복 대꾸를 하게 되죠. 편치가 않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편치 않을 때는 어떨 때예요? 사랑할 때지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대화 방법을 할 때는 사랑할 때와 가르칠 때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가르쳐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학년이 학기초가 될 때마다 뭐가 좀 궁금하세요? 다 학기초가 되면 우리 아이 학교 담임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하죠? 왜 궁금했어요? 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싶어서 굉장히 궁금했죠? 어떤 담임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 또 어떤 선생님을 우리 아이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실제. 예? 너그러운 선생님. 예, 좋습니다. 사랑이 많고 너그러운 선생님. 그리고 현명한 선생님. 우리 아이 차별해도 돼요?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이 없으신 선생님. 예. 그런 선생님 만나셨죠? 예. 만났다라는 분도 계시고, 좀 뭔가,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있죠? 흔히, 재수 없어도 1년이면 선생님은 바뀌어. 또 더 해봤자 2번 맞기 힘들어.
예. 그런데 바뀌지 않는 담임교사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쩌다가 내가 저런 엄마를 만났을까? 재수없어 정말. 그래도 바뀌지 않는 담임교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엄마, 부모,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아이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함께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우리 아이의 평생 담임교사다. 평생 담임교사다. 예, 우리 아이의 평생 담임교사죠. 예. 자, 그래서 저는 바로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렵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저런 뒷모습이 교육입니다. 예, 부모의 뒷모습.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삶의 철학이 바로 교육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모냐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거든 먼저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예, 먼저 내가 어떻게 돼요? 건강한 내가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 공부를 왜 하느냐면 이 목적 중에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갈등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조정할 것인가?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고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일단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알아차려주지 못했던 것들, 몰라서 못 알았던 것들을 서로 선한 마음들을 알아차려주는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호 성장,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상호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화 방법이 방법적인 기술에 국한될 게 아니라 좋은 관계 유지에 더 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좋은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두자. 예. 자, 그러면 대화라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라는 거는 일단은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건데 말과 대화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말은 일방적인 의사 전달입니다. 대화는 주고받고 양방 통행적인 의사 교환을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고받고 하는 관계 속에서 뭐가 생겨요? 감정이 실리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이 실리는데 우리는 말 이외의 것으로 더 많이 감정을 표현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멜라비언의 의사소통을 잠깐 살펴보면 제가 참 말 잘하죠? 네. 그런데 말의 내용은요 7%에 속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말을 잘한다고 할 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온몸이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38%는 어조, 음색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55%는 온몸이, 그러니까 찡그리거나 여러분들 눈을 맞춘다거나 이런 55%가 몸짓에 속하는 겁니다. 비언어적인 몸짓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의사소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 보통 어머니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키우는 게 제 장점이에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전화 오면 받는 것부터가 달라요. 어떤 아들을 더 좋아하고, 어떤 아이를 더 좋아하는지, 왔어? 학교 갔다 왔어? 엄마 여기, 공부하고 있어. 근데, 딱 큰 애가 전화하면, 왔어? 뭐가 달라요? 네, 비언어적인 소통에서 차별을 벌써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이라는 것이 말 이외의 것이 더 많은 말들을 한다라는 것을 일단 학습하고요. 자, 그런데 대화를 잘 하려면은 일단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대화라는 건 아까 주고받고 양방 통행적인 의사 교환을 대화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주고받는 게임들이 뭐가 있어요? 테니스, 예, 또 뭐 배드민턴, 탁구. 예. 자, 내가 상대가 공을 상대가 공을 탁 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도 잘 아마 받으려면은 날아오는 쪽으로 공을 해야 되겠죠. 예, 저쪽도 공을 탁 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잘 받을 수 있게 공이 날아오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몸을. 자, 그런데 이게 곧 대화라는 게 인간들이 주고받고 통행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실리는데 대화라는 게 많은 말을 아까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얼른 가, 씻어, 깨끗이 씻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일방통행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말보다 대화의 대원칙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질입니다. 의미 없는 말은 뭐가 되기가 쉬워요? 잔소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말할까 보다는 어떻게 말할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할까가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말할까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대화의 대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대화 방법들을 이런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1과정에서는 우리가 일상대화, 흔히 우리들이 주로 쓰는 말들을 한번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게 돼요. 아니, 제가 흔히 쓰는 말인데 이거를 또 공부해서 뭐 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 학교 상담이라든지 상담교사라든지 상담을 하시는 분조차도 뭐가 어렵냐면은 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방해되는 말투 때문에 상담을 하거나 좋은 관계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방해되는 언어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넘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일상에서 주로 쓰는 대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는지를 학습하게 될 거고요. 자, 일상 대화를 분석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요? 알아차림이라는 겁니다. 일상 대화 흔히 쓰는 것을 분석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방해되는 말들을 쓰면서 상대와의 소통의 단절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쓰지 않고 어떻게 달리해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달리해 보려면 늘 깨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돌아오자마자 한 컴퓨터가 지금 늦은 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말을 해보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으세요? 꺼. 아유, 간단하네요. 꺼. 네. 실제 하는 말 꺼. 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 하실 것 같아요? 빨리 자. 예. 빨리 자. 꺼. 빨리 자. 네. 게임 그만해. 네? 게임 그만해. 빨리 자. 인터넷 공부 사이트나 좀 들어가라. 네? 흔히 이제 이런 말들을 명령지시 강요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뭐라 그래요? 그냥 좀 화가 좀 심하게 나면 그냥 두꺼비선이라고 그러나요? 저 컴퓨터를 그냥 부셔버리더니 인터넷선을 확 그냥 뽑아버리든지 해야지 그냥. 이런 말도 하게 되죠. 실제 그 키보드를 따로 빼시는 부모도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 안 계시죠? 그래서 경고 위협. 너 계속 컴퓨터 하면 엄마 컴퓨터 확 부셔버린다? 경고 위협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문제점은 컴퓨터를 하는 것까진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해? 너무 오래 한다는 거거든. 적당한 시간에 꺼야지 컴퓨터를. 엄마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잖아 하면서 뭐해요? 보통 당부, 설득, 훈계, 도덕적인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유, 언제 철들래? 아주 컴퓨터랑 살아라.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예요? 평가하고 비난하고 우롱하게 됩니다. 예. 어디 너 지금 도대체 뭐 하나 좀 보자. 너 지금 숙제하는지 아니면 또 게임하는지 어디 좀 보자. 또 뭐예요? 탐색하고 질문하고 심리 분석을 하게 되지요. 동생은 꺼라 하니까 엄마가 꺼라 하니까 바로 딱 끄고는 공부하는데 너는 이게 뭐예요? 주로 비교죠. 이런 말들 잘 안 쓰세요? 써요? 예. 공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이런 말들을 자주 쓰게 되죠. 무심코 그것도 쓰게 되죠. 예. 자, 이렇게 무심코 쓰는 일상의 대화가 뭐를 단절합니까? 대화의 단절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 그런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는 말투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와 정신적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투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에는 명령, 지시, 강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해다가 좀 안 되면 경고, 위협을 들어가죠. 또 어떻게 들어가요? 당부, 설득, 설교,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충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투로서 평가, 비판, 우롱하기도 하고 탐색, 질문, 심리 분석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러대기, 비교하기 이렇게 일상에서 흔히 방해되는 말투들을 8가지로 분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상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 중에서 첫 번째 명령 지시가 왜 불편하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장난감 시작. 장난감은 쉬워. 빨리 숙제를 해. 싸우지 마. 공부해라. 간식 먹어. 반드시 꼭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네, 우리 보통 야, 가. 빨리 해. 얼른. 이거 해. 하지 마. 반드시 꼭 이런 게 다 뭐였어요? 명령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자신감을 떨어뜨리면서 남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게 되는 의타심을 기르게 됩니다. 왜?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뭐를 안 지게 돼요? 책임의식을 안 지게 됩니다. 나는 엄마의 명령에 의해서 한 거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런 말들은 굉장히 정말 의타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야. 그냥 엄마가 말해줘. 엄마가 말해주면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내 안에 어른으로 크지 않겠다라는 이 다짐. 피터팬의 증후군이라 그러죠. 이런 게 따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아이가 미술 숙제하고 수학 숙제 갖고 오면 야, 미술 숙제 먼저 하고 수학 숙제해. 또는 수학 숙제하고 미술 숙제해. 그것조차 누가 판단해 줄 때가 있어요? 엄마가 판단해 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엄마, 머리 깎고 숙제할까? 숙제하고 머리 깎을까?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야, 새끼야, 몇 학년이냐, 너? 그거 하나? 네가 혼자 못해? 어때요? 못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아이들은
이게 혼자 스스로 이것들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명령, 지시, 강요들은 굉장히 상대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의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 하셔야 될 말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흔히 쓰는 말 중에 경고, 위협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두고 봐, 너 알아서 해. 이게 있죠? 굉장히 후환이 두려울 거야 라는 게 뒤에 내포가 돼 있죠? 계속해서 고집만 피우면 또 너 이거 있죠? 두고 봐. 이따 아빠 오시면 주로 뭐예요? 아빠 오시면 잃을 거야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 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너 이런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사실은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저항감이 제일 큰 언어가 바로 이 뭐예요? 경고, 위협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이 말을 글로만 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저항감이 굉장히 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이야말로 권위에 대한 저항감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일단은 뭐예요? 일단 벌을 피하고 싶어요. 왜? 경고 위협이니까 일단 내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도 일단 모면하고 보자는 벌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을 먼저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 위협하는 말투들을 여러분들이 좀 일상에서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부, 설득, 설교, 훈계,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말인데 배웠다는 엄마들이 흔히 많이 쓰는 전유물 같아요. 사실은 이게 참 묘한 말인데요. 착한 아이는 자기 할 일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야. 라든지 친구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친구들과는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우리 어떻습니까? 이런 말 흔히 하죠. 예.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너 의무거든. 학생의 의무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왜 또 문제가 돼요? 상대가 편안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니까 이런 말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평소에 좋은 가치관을 함께 이야기할 때, 편안할 때 이야기하면 저는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뒤에 보면 당부 설득 중에서 그 논리적인 설득, 굉장히 저는 이런 게 사실은 불편하더라고요. 너가 그게 왜 틀렸냐 하면 이러다든지 그러니까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라고 시작하는 거 하지만 이러면서 누구의 말을 따라주기를 원해요? 부모의 말을. 하지만 하면서 논리적인 설득으로 결국은 내 말이 옳아. 부모인 내가 옳아를 강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말 중에 야, 엄마는 속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인다. 또는 부처님은 못 속인다. 그러면서 뭐예요? 신앙을 빙자해서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을 불러일으킨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언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주로 당부, 설득, 설교, 훈계,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말들은 주로 뭐를 따져요? 이치를 따지면서 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의 욕구가 굉장히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대서 심리적 불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불만들은 욕구 좌절이 너무 많이 된 아이들은 사실은 틱장애 이런 것들이 틱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심리적인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네 번째로 충고 제안하는 말투. 이게 자녀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말투가 바로 충고 제안인데, 속으로는 명령 지시가 들어있으면서 겉포장은 우아하게 하는 게 바로 충고 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 참 헷갈리게 하는 말투가 바로 이런 충고 제안입니다. 오락은 숙제해놓고 하는 게 어때? 잘 모르면 형한테 물어보렴. 그런 일은 어른한테 먼저 의논하는 거야. 내가 너니까 말하는 건데 이러이러하는 건 어떻게 했니? 그런 건 이렇게 했어야지 라면서 충고 제안하는 말투들인데, 이런 말투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말투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자신의 의견은 언제나 누구의 의견보다? 부모의 의견보다 못하다라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충고 제안하는 말투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의존형의 말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으로 정신적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신적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중에서 이 비자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죠. 평가, 우롱하는 말들인데요. 이런 말들은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부모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여서 자녀를 비난하고 우롱하는 말투들입니다. 철들려면 너 아직도 멀었어. 너는 말이야 게으른 게 문제야, 게으른 게. 그리고 넌 너무 이기적이거든. 넌 도대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좀 더 신중했어야지.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하니? 아이고 이 바보야. 이걸 숙제라고 했니? 야, 이거 손으로 썼니? 팔로 그렸니?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해놓죠.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우롱. 야, 나이값 좀 해라, 나이값. 나이가 몇 살이냐? 그리고 그렇게 느려 터져서 너 언제 성공할 거니? 너 정말, 넌 어쩔 수 없는 아이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람 안에 꼬리표를 달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무조건적인 평가들이 이게 사람을 일반화시켜 버려요.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내가 좀 게으를 수도 있었고, 좀 뭔가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게으른 아이, 이기적인 아이, 난 그런 사람하고 꼬리표를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저는 그 어떤 말보다도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면서 이런 말들은 굉장히 정말 단절을 가져오겠구나 해서 좀 이런 말들은 특히 저는 좀 조심했으면 하는 말들이 바로 평가, 비판, 비난, 우롱하는 말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평가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에 의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은 너는 정말 이기적이야. 전체 행동을 그렇게 평가해 버렸을 때 내가 뭐 다 그래. 그러면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면서 반항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굉장히 상실하게 되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적극적 사고나 행동을 피하게 되고 창의적인 사고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하는 말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미치는 영향들이라는 건 상당히 정말 우리가 이런 영향을 정말 미친다라는 걸, 이런 영향이 미친다라는 걸 실제 안다면은 아마 좀 더 조심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탐색, 질문, 심리 분석을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쿵 하면 뭐예요? 담 넘어? 뭐 떨어지는 소리? 척 하면 삼천리고 쿵 하면 뭐 호박 떨어진다 그랬나요? 그런 소리들 가끔 들으셨죠? 그러니까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원인을 추궁해서 분석 진단하는 말들인데, 우리도 사실은 이만큼 어른이 되고 보니까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저거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지 않죠. 예, 그냥 자녀의 표정만 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탐색 질문 심리 분석이 주로 따지듯이 묻는 게 사실은 많이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거냐 하면이라든지 왜, 누가, 무엇을 했고 주로 니자로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랬니? 예. 그래서 니자는 굉장히 탐색 질문 심리 분석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런 공부들을 할 때 군화 타령을 하게 됩니다. 네, 니자가 탐색 질문 심리 분석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애썼구나, 그래서 군화 타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너 약속 이거 언제 한 거야? 너 알고도 안 한 거지? 너 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설마, 정말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 너 왜 동생을 못 살게 구니?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가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라기보다 탐색에 가깝죠? 어디 갔었어? 너 왜 늦었어?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서 그러니? 네. 어젯밤 또 늦게까지 게임하다 잔 거지. 그런 거지. 이게 다 뭐예요? 탐색, 질문, 심리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진짜 정말 그렇게 했더라도 엄마가 알아맞혔더라도 정말 엄마한테 들켰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오라도 부모가 내가 진짜 실제 엄마가 알아맞혔더라도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탐색 질문 심리 분석하는 게 정말 나 자신은 너 컴퓨터 하려고 그랬지? 그랬니? 라고 하는데 옳지 않을 경우에 뭐예요? 정말 엄마는 정말 뭐라 그래요? 에이, 정말 공부하고 싶지도 않네. 엄마는 오늘은 정보 찾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면서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둘러대기가 있는데요. 이게 부모가 곤란한 상태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거나 거짓 약속을 하거나 둘러대는 말인데요. 사실은 우리 이럴 때 없지 않나요? 그냥 집에 있으면서도 엄마 없다고 그래. 전화 받기 싫으면 그럴 때 좀 있으셨어요? 그래요? 엄마 없다 그래 있으면서. 근데 사실은 정말 정직하게 말하려면 엄마가 오늘은 좀 피곤하거든. 그래서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아. 좀 쉬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엄마가 지금 1시간 동안은 엄마가 좀 잘 수 있게 편안하게 전화를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 대표적인 둘러대기가 특히 그래 아유 그래 사다 줄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가게에 떨어지고 없더라? 내가 사다 주기 싫으면 가게 문 닫아서 못 샀어. 왜 우리 기분 나쁜 일 대신에 즐거운 일에 대해서 말해볼까? 라든지 이제 우리 그런 일은 잊어버리고 밥이나 먹자. 그리고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돼. 다음에 얘기하자. 엄마 없다고 해.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둘러대는데 우리 애들 특히 애들한테 엄마 오늘 여기 공부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올 때 통닭 사올게 하고 가면은 집에 딱 들어서면 애들은 뭐부터 보게 돼요? 엄마 손부터 보게 되죠. 그런데 딱 얘가 손을 보고 엄마 통닭 그러면 우리가 안 사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너 숙제 다 했니? 가져와봐. 숙제 다 했냐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궁금해요, 애는? 통닭을 사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궁금한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둘러대기를 나는 안 사온 거에 대해서 이게 정직하지 못한 게 포인트입니다. 이 둘러대기라는 건 나는 지금 안 사온 거에 대한 초점은 이게 모면하려고 하면서 숙제 다 했냐니까 가져와봐 숙제. 넌 어떻게 먹는 것만 밝히냐?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죠?
예, 아이스크림 사온다 해서 아이스크림도 아유 사오기 싫으면 야 아이스크림을 사온다고 하지를 말지. 야 아이스크림 녹아. 그러니까 너가 진짜 먹고 싶을 때 그냥 바로 가서 사 먹어. 근데 엄마는 정작 뭐예요? 사가지고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하지를 처음부터 말든지 아니면 그런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켜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애가 막 둘러대면 아유, 저 새끼 누굴 닮아서 저렇게 둘러대는지 몰라. 누굴 닮았을까요? 네, 부모는 자녀의 평생 담임 교사라 그랬죠. 내가 둘러댄 적은 없는지 정말 문제 아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부모가 먼저 있지 않았나. 정말 내 모습을 먼저 성찰해보는 그런 계기들이 되셨으면 해요. 예. 자, 이런 대화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왜? 진실성이 없잖아요. 진정성이 없잖아요. 대화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 흔히 엄마 돈 그런데 아이가 좀 미우면 뭐해? 돈 없어! 네, 돈 없어. 근데 옆집 엄마가 누구 엄마 급한데 돈 있어? 이거 뭐예요? 바로 들통나면 아유 믿지 못할 엄마 되는 거죠. 이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우리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바로 이런 둘러대기를 한 적은 없는지 비교 평가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대화는 부모의 말을 믿지 않게 되고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경우에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자녀는 잃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비교하기. 예, 여러분 비교는 좀 안 하시죠? 어떻습니까? 옆집 누구 아빠는 승진했대. 나 어쩌라고. 그죠? 네, 아무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자녀에게 수치심, 부끄러움, 시기심 등을 불러일으키는 말투들인데 특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두 자녀들 간의 비교라는 것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너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옆집 보람이는 1등을 했다는데 도대체 너는 동생 반만큼이라도 따라 해봐라. 만약에 누가 상수 마누라는 뭐 강의도 잘하고 예쁘고 요리도 잘한다대.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정말 그 누구하고 살지. 그래서 속으로 아유 그 X 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불만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런 비교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비교들입니다. 사실. 자,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90점 맞았어. 그럼 그 90점부터 너무 100점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우리 애는 100점 아니에요? 엄마 90점 맞았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10점만 더 맞지. 엄마 100점 맞았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요. 니네 반에 100점은 몇 명이냐? 시험이 좀 쉬웠나? 그리고 엄마 벌 받았어. 그래도 뭐라 그래요? 니 혼자 받았냐? 비교가 빠지지 않는 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비교들은 바로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비교당하는 상대에 대해서도 열등감뿐만 아니라 저 새끼 왜 저 새끼는 내 앞에 나타나서 꼭 저렇게 특히 내가 적개심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 비교 정말 명심해서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정상적일 때는 감정과 이성이 이렇게 편안하게 두 가지가 이렇게 찰랑찰랑해서 편안한 상태를 이룬다고 하죠. 그런데 뭔가 감정이 뭔가 불편해요. 뭔가 불편할 때는 정말 이성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를 않아요. 감정이 치솟아 오르면 막 이성이라고는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자, 상대를 어떻게부터 해야 될까요? 진정시키고 가라앉히는 것부터 해야지 내 말이 먹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고민하고 실천해 보실 사항은 내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들이 대화에 방해되는 말인지 아닌지 좀 고민하시면서 뭐를 하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민하시면서 대화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서 대화를 일상에서 방해되는 말들을 줄여가시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대화의 톤을 평소 여러분이 쓰시는 것보다 한 톤만 좀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정구가 할 걸 정구가 하고 한 톤만 좀 낮춰주셨으면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